안녕하세요. 호요 한율연구소입니다. 조금 전에 올린 영상인데 또 화면이 깨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다 듣고 확인하고 올리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주제는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슈화는 되는데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해가 대충 용어 해설 정도는 다 하고 있는 것 같는데, 국가별로 이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거든요. 국민 소득 수준도 문제가 있고 뭐 차이가 크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은. 그 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불평등 정도예요. 대부분은 이제 불평등 정도를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물가 상승률만 가지고 미국은 몇 프로다, 중국은 또 몇 프로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그 우리 자산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액션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그 1인당 국민소득이 2020년 기준으로 6만 한 3천 달러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1만 달러하고 뭐 한 500달러니까. 근데 이제 소득 불평등 정도도 뭐 미국과 중국을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나죠. 진위 계수만 놓고 보면 미국은 0.4에서 한 0.5 차이가 되는데 이제 매년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평균을 보면 0.45 정도 되고, 중국은 이제 0.64인데 문제는 이제 소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불평등 정도가 심한가 하고, 절대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한 거는 크게 차이 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차이 나고,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차이 나고, 그 다음에 가계소득 또는 은행의 부실 채권에 연관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소득 양극화이면서 또 절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는 뭐 올해 10월 물가만 가지고 하면 6.4%라고 깜짝 놀래고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면서 막 대대적으로 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국 13.7%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중국의 물가 13.7%는요, 그 약 한 6, 70% 국민들은 연소득이 4천만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계산하기 좋게 1000불로 하면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월 40만 원 정도죠. 근데 이제 미국은 6만 3천 달러니까 6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GDP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가계 실질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물가 상승률 자체도 문제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소득 불평등 정도가 GDP 성장률을 중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물가 상승률과 소득 양극화 현상이고, 미국은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는데 적당한 물가 상승률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많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물가 상승률 덕택에 올해처럼 미국 S&P 주가가 뭐 약 한 25% 정도 올랐거든요. 최근에 좀 빠진 걸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수혜를 받는 국민들이 작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많은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더욱더 흡수할 수 있죠. 물가는 6.4% 상승했는데 주가 상승률이 S&P 500이 한 25% 상승했으니까 투자자들은 그래도 소비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주가도 상승 못하고, 그 다음에 진위 계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소득 불평등 정도는 너무 심하고, 또 절대 소득 수준이 평균 1만 500달러고 70% 국민은 월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 물가 13.7% 상승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와 또 중국 증시가 양극화될 수 있고, 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죠. 중화경제권 이쪽에 또 대중국 수출이 둔화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중국 물가 상승률과 중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내년 미국 경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매년 미국 증시와도 관련되어 있고, 또 내년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 그 주가 지수 등락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원래 4분기에 이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수치는 안 나왔는데, 이구동성으로 4분기 성장률이 3분기 2%대에서 5% 이상, 심지어는 7%, 8% 성장까지 예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10월, 11월이 갔기 때문에 12월 한 달 남은 거는 추정을 해도 큰 오차가 없어요. 그렇다 하면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은 최소한 5% 이상이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그러면 3분기 4.9% 성장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볼 때 중국은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무역에도 또 실물 경제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물가 상승률과 중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와 낮은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권 전문가들은 단순히 이제 물가 상승률만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그것도 미국 중심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확한 분석이 안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에 투자해야 될지 한국에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중국에 투자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중국, 미국, 한국의 주식시장 그 전망 이런 것조차도 연결되어 있죠. 또 이것이 뭐와 또 관계가 되어 있나 하면요, 또 시장 흐름이 어느 테마 중심으로 흐를 거냐라고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중국은 지수 개념으로 접근하면 실패봐요.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가야 그나마 어느 정도 손해라도 안 볼 수 있지. 그러나 미국은 전체적으로 또 주식이 올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가 오르고 그 중에서 또 더 많이 오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은행과 같은 주식에 다른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시장금리라든지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 등등을 감안할 때 어떤 시장, 어떤 섹터, 또 어떤 그 주가, 종목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한 방송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성장률이 얼마다 이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성장률은 전체를 얘기하지만 물가는 그 소득 수준별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리는 기업의 제품도 있고 전혀 팔리지 않는 기업 제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국가와 기준금리를, 또 기준금리조차도 인상하기 어려운 국가도 있다는 거죠. 빚이 지나치게 많으면, 물가가 올라도 빚이 지나치게 많으면 기준금리 인상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제 경제 패널들이나 정권 전문가들은 이런 그 중요한 내용을 그냥 기준금리 인상과만 관련시키는 것 같다. 그런 어떤 정보 분석은 2% 부족한 게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50% 내지 80% 부족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한 이유예요.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간에 그 화면이 깨진 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